경희 피레타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피부암의 임상적 정의, 또 발생 기전, 발생 원인,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자, 저번 시간에 한번 했던 거 좀 리뷰해 볼까요? 자, 피부암을 치료하기 전에 우리는 왜 병이 발생하는지, 또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뭔지, 그 다음에 왜 조직에 변형이 오는지, 또 심부 온도가 저하됐을 경우에 내 몸의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자,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의 변형은 왜 온다고 그랬죠? 바로 피부 온도가 상승돼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져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조직의 변형이 오고 융기성의 정상, 종기종양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피부암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피부암은 어떤 것일까요? 자,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도 있겠지만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피부로의 과도한 열 쏠림에 의한 표면 장력의 약화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과도한 열 쏠림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골고루 열이 분산되면 제일 좋을 텐데 바로 저는 세포의 손상으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팔, 다리,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닫혀버린 결과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 그랬죠. 바로 그때 과도한 열 쏠림에 의해서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는 부위, 그게 유방이든 자궁이든 내 부위든 간이든 폐든 그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면 그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표면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표면 장력이 계속 약해져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밀어내는 힘, 바로 응력이 작용할 때 조직의 변형, 돌연 변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 돌연 변이 중에서도 정상이 융기성의 정상, 돌출, 비대, 팽창과 같은 융기성의 정상과 함께 염증을 동반하는 피부질환을 피부암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피부암을 그러면은 치료하려면 반드시 염증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암세포가 있어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것보다는 바로 왜 돌출이 됐죠? 왜 종양이 됐죠를 생각해 보면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피부암을 우리 책에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편편상피세포암, 기저세포암, 악성 흑색종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피부 질환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형태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렇게 피부암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류는 아무런 제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의학에서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위만큼 깊이와 정도를 절개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이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왜 암이 생겼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한다라면 이 병명이나 발생한 부위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피부의 염증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피부암을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피부 염증을 우리가 바이압시를 하는 거죠. 생검을 하다 보면 그 조직에 여러 가지 밀도라든지 그 다음에 다형성, 유사분열, 종양 부위에 또 부위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 기질 형성의 정도, 또 그 염증 부위의 출혈 정도, 괴사나 염증의 유무 이런 걸 가지고 피부암을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자, 피부암 세포가 존재한다라기보다도 그 염증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라면 피부암이다라고 정의를 내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피부암의 원인을 서양의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유전적 또 환경적 요인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된 것은 왜 암이 발생했는지 아직까지는 정설은 없습니다. 정설. 자, 그런데 저는 피부암의 발생 원인을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는지,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따라서 세포는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뭐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아니면은 뭐 곤충에 물려서 동물에 어떤 물려서 아니면 뭔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떨어져서 여러 가지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피부암을 유발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바로 심부 온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낮아지면은 모공은 다치고 다친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어느 한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는 거죠. 자, 쏠리는 순간 표면 장력은 약해져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게 되면 그게 피부 쪽으로 열이 쏠리면은 피부 종기 종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해는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모든 질환을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자, 피부암의 발생 기준을 한번 볼까요? 자, 피부암이 발생하기 전에 뭔가 질병에 걸렸다. 자, 질병에 걸렸다라는 소리는 세포에 손상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포의 손상은 다양한 원인이라 그랬죠. 조금 전에도 압력, 온도, pH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3대 요소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전해질이라든지 저산소증, 또 자기장, 전기장, 이온들, 그 다음에 약물, 환경 여건, 여러 가지 뭐 충격, 뭐 세균과 바이러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 장애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자, ATP에서 ADP로 될 때 7.3kcal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 발생 양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심부 온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가만히 안 있겠죠. 체온을 정상화시키려고 애를 쓰게 되고 바로 그때 손발 끝에서 모공이 다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다친다라는 의미는 내 몸 속에서 바깥으로 열 방출이 곤란하게 되겠죠. 자, 열 방출의 곤란은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된다. 자, 피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면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바로 염증이죠, 염증. 근데 염증인데 이 염증 부위의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염증과는 달리 지속적인 힘이 가해지고 온도가 더 상승하게 되면 바로 표면 장력은 더더욱 약해지고 피부 조직에 변형이 찾아오는 거죠. 바로 돌연 변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종기 종양, 융기, 팽창, 돌출과 같은 종기 종양이 생겼을 때 바로 피부암으로 진단 내리게 됩니다. 자, 피부암 정확한 실체를 알게 되면 치료 방법은 반드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피부암의 발생 기전을 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어떤 피부의 표피층이냐 아니면은 뭐 또 땀 샘에서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멜라닌 세포 쪽에 있는 기저층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 병명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편편 세포암 또 기저세포암 또 악성 흑색종과 같은 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각각의 부위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온도, 염증에 의한 온도 상승에 의해서 표면 장력이 약하게 되었고
표면 장력에 약하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벡터 방향이 생긴다는 거죠. 뭔가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조직의 융기와 돌출 현상이 생겨서 종기 종양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어떤 피부 표피층으로 이렇게 힘의 방향이 결정이 돼서 종기 종양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피부암의 발생 기전에 대한 이론적 근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X축은 온도입니다. Y축은 반응률입니다. 자,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반응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은 염증 부위에 온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반응은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직의 변형도 급격하게 일어날 수가 있죠. 조그만의 온도 차이에도 조직의 변형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표면 장력에 약하는 더 강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표면 장력과 온도와의 상관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온도가 상승하면 할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 거죠. 자, 반비례 관계입니다. 염증 부위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밀어내는 힘은 더 강해져 버린다라는 이야기죠. 끌어당기는 힘은 더 약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적으로. 자, 압력과 밀도가 높은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은 더 세지기 때문에 조직의 변형이 온다. 융기, 돌출이 된다. 바로 피부암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이론은 다른 데서는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또 암에 대한 이론적 근거입니다. 자, 온도 하중 변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A를 한번 볼까요? A 그래프는 자, 시간은 흐르고 변형률입니다. 그런데 A는 온도가 높고 하중이 큰 경우입니다. 자,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하중이라는 것은 뭔가 힘의 작용이 강해졌을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힘의 작용. 자, 힘의 작용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 시간은 가고 힘의 작용이 강하다.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힘의 작용은 더 강해지겠죠. 그때 변형률은 더 심해진다라는 이야기고 B 같은 경우를 보면은 B는 온도가 낮고 하중이 적은 경우죠. 자,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밀어내는 힘은 약해지는 거죠. 그럼 변형률은 약해지는 거죠. 자, 우리 암 치료를 할 때 그렇다면 B의 상태로 몸을 만들어 준다라면 암은 커지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은 암 치료도 가능하겠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이론은 처음 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생명체는 이 우주의 물리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는 지금 현재 다 밝혀진 물리학에서의 또 응용역학에서의 이론입니다. 반드시 저는 모든 학문을 인체와 연결을 시켜서 적용을 해서 치료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는요, 시간에 따른 응력과 변형률과의 관계입니다. 자, X축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Y축은 변형률인데, 자, 응력이라고 그랬죠. 어떤 표면 장력이 약해지는 거, 자, 밀어내는 힘, 그 응력이 계속 작용해서 시간이 계속 하다 보면은 경화, 곽화의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 경피증이라든지 또 수장족저 과각화증, 모공각화증, 항공각화증, 각화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종기 종양도 시간이 가면 딱딱해져서 굳어집니다. 자, 중요한 거 왜 굳어지죠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느 힘이 작용하고 온도는 지속적으로 올라갔을 경우 바로 경화, 각화 단계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위축,
현상까지도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피증은 딱딱해진 이후에도 다시 위축 현상이 생기게 되죠. 바로 이러한 그림 하나하나가 우리 인체에서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피부암의 증상을 암종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 보죠. 편편세포암은 발적 구진, 또 가피나 인설, 결절화 종양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딱딱해진다, 결절이 된다, 종기 종양이 된다. 자, 거기에서 궤양화, 또 조직을 침범하게 된다. 자, 이 조직 침범이 암 판정의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염증은 조직을 침범하지 않죠. 그런데 이 암종은 조직을 침범하게 된다. 주변 조직을 침범하게 되는데 왜 할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암세포가 자꾸 번져 나가서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억력이 강해져서 밀어내는 힘이 세지다 보니까 조직, 주변 조직에 염증이 다시 생기게 된다. 좀 더 확대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저세포암, 발적 구진, 결절 가피, 결절 종양, 미란성 궤양까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범위가 좀 넓어지면서 궤양이 되는 거죠. 자, 궤양은 왜 생기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뭔가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 자, 각질과 각질층의 점착성은 줄어든다 그랬죠? 그때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 점막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궤양이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악성흑색종입니다. 자, 검은 반점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가려움증, 자결감, 통증, 출혈, 궤양. 실은 이런 거 보면은요, 뭐 크게 별 정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부위에서 표피층에서 생기느냐, 기저층에서 생겼느냐, 아니면은 멜라닌 세포가 분포하고 있는 층에서 많이 생겼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좀 구분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열 에너지는 어떤 층이든 어떤 부위든 관계없이 랜덤하게 이동을 하고 그 이동 중에서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는 지점이 생기는데 바로 그 중첩 교차되는 지점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바로 그게 염증이 된다. 자, 염증의 온도가 더 올라갈 경우에는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면서 종기 종양이 됐다. 피부암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과학적일 겁니다. 자, 악성 종양의 6대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자, 이는 걸 기반으로 해서 피부암을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피부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자궁암도 이러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성장을 막는 그 신호의 불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면서 계속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저항성의 세포 소멸을 가지고 있다. 세포가 잘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정상적인 세포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계속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산소 공급, 혈액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성의 세포 소멸, 잘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끊임없이 뭔가 복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혈관의 형성이 된다. 뭔가 밀어내는 힘이 자꾸 가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다른 미세한 혈관들이 생기게 되고, 자, 6번째 조직 침투 및 전이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데요. 조직 침투는 이해되시겠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다 보면 그 암 주변의 조직을 침투하게 된다. 염증이 더 확장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근데 전이가 된다라는 이거 좀 생각해 보죠. 지금 서양의학에서는 다 전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암이 어느 부위로 더 전이가 된다. 근데 저는 전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열 에너지는 표면이 있는 곳은 무조건 다 이동을 할 수 있죠. 부위가 있는 곳은. 그런데 모공이 닫혀서 지금 내 인체의 전체적인 형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신본도가 낮아서 모공이 닫혀져 있단 말이죠. 자, 열은 방출이 돼줘야 되는데,
내가 피부든 자궁이든 간이든 열 에너지는 그쪽으로 확 쏠리게 됩니다. 저 쏠리는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죠. 자, 그 염증은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되면은 바로 그때 또 종기 종양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에도 생길 수도 있고 간에도 생길 수도 있고 자궁에도 생길 수가 있고 그 열 에너지 중첩 교차 현상은 어느 곳에도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부에서만 열 에너지 중첩 교차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피부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자궁에서도 또 열 에너지 중첩 교차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궁암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이 피부암 세포가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자궁으로 전이가 돼서 자궁암이 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자궁에서의 염증이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저 염증은 염증인데 그게 또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 자궁암이 되고 또 자궁암이 수술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또 간암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수술을 안 해서 간암이 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몸 자체가 신본도가 낮아서 모공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열이 어느 한쪽으로 자꾸 쏠리는 그 현상은 끊임없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이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피부암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풀어볼까요? 궁금증을 좀 이해할 때 또 피부암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피부암과 염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병소로의 열 쏠림의 차이다라는 이야기. 자, 열이 어느 정도 쏠리느냐, 쏠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표면 온도의 차이가 생기고 표면 온도의 차이는 표면 장력의 차이입니다. 자, 밀어내는 힘이 약하느냐, 강하느냐에 따라서 종기 종양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한 염증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면 그 약물이 예를 들면 항염증약 스테로이드 제제 가지고는 안 되겠죠. 더 강력한 약을 쓰게 되는 거죠. 바로 그 항암제나 면역억제제를 더 써서 밀어내는 힘을 더 끌어당기게끔 해줘야죠. 피부 온도만 낮아지면 종기 종양은 줄어들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종기 종양, 눈에 보이는 종기 종양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그 염증 부위의 피부 온도를 낮춰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모공은 닫히고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또다시 열이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또 종기 종양은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뱅글뱅글 도니까 암은 절대로 치료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암은 왜 지속적으로 정식 성장하는가의 문제인데 그 열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될 경우 표면 장력은 표면 온도는 계속 높아질 거고 표면 장력은 계속 약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지속적인 힘이 가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암은 염증은 계속해서 더 커지고 성장하는 거죠. 정식을 하는 거죠. 바로 정식하고 성장하는 걸 암세포가 성장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직에 변형이 오고 정식 성장이 오는 이유는 바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종양암에서도 가려움증이 발생하나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설명드렸듯이 가려움증은 모공이 닫혀서 열이 방출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기 위한 본능적 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럼 가려움증이 생긴 이유는 열 방출이 안 됐다. 모공이 닫혔다. 모공이 닫힌 이유는 바로 심부온도가 내려간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종양암은 정말 전이를 하는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전이보다는 또 다른 부위에 열 에너지 중첩 교차 현상이 생기면서 바로 염증이 곳곳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이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염증이 생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종양암에 대한 궁금증 풀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종양암은 왜 혈관이 형성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 부위로 끊임없이 어떤 열이 쏠리고
그쪽에 표면 온도는 상승하고 뭔가 밀어내는 힘, 표면 장력은 약해지죠. 자,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벡터에 힘이 생깁니다. 자, 힘에 의해서 뭔가 캐널, 관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으로 산소와 영양 공급이 계속 가다 보니까 혈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부암의 어떤 3대 원칙을 한번 정해 볼까요? 자, 지금까지 왜 염이 발생했는지, 왜 종기 종양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자, 지금 중요한 거,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겠죠. 바로 염증 부위의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표면 장력이 강해지겠죠.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서 밀어내는 힘은 약해지겠죠. 그래서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자,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거죠. 자, 열은 왜 쏠렸죠? 모공이 다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공은 열고 피부 온도를 낮춰 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 우리가 아이스팩을 대면 피부 온도는 낮아지죠. 하지만 모공은 더 닫혀버리고요. 사우나에 가면은 모공은 열리지만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결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암은 결코 치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치병이다, 난치병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부온도, 낮아져 있는 심부온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공간의 온도가 올라갈 때 우리는 창문을 열어서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열이 방출이 될 때 창문에 성해가 생깁니다. 자, 내 몸 속에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모공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모공이 열리는 그 부위를 따라서 열이 확 방출이 될 때 액화 현상이 생깁니다. 바로 피부 온도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피부 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부 온도를 높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피부암을 치료하기 위한 3대 치료 원칙은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 높여라,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라,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3대 치료 원칙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염증 치료 굉장히 어렵고 종양 치료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종양, 암이 잘 낫지 않는 이유를 한번 우리는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수술을 한번 해보죠. 자, 피부암 환자, 기저세포암 환자들한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부위에 또 염증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뭐 자궁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궁암을 치료를 잘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하지만 또 몇 개월 있다가 간에서 또 암이 생깁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술은 잘했다고 했는데 또 다른 부위에서 암이 생기는 그건 왜 그럴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수술의 현상을 한번 보죠. 자, 수술을 하는 순간 종양은 바로 제거됩니다. 치료 잘 된 겁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는 순간 세포가 죽어버리죠. 세포가. 우리 모든 생명체는 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셀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세포가 죽어버리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발생량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바로 심부온도가 내려가 버리죠. 심부온도가. 자, 심부온도가 내려가면은 모공은 더 닫히고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은 또 다시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 버리죠. 그러면은 자궁은 수술을 해서 자궁암은 없어지겠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 열이 쏠릴 경우, 그게 간으로 또 열이 쏠릴 경우 간암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술을 그러면은 간도 또 수술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수술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생명은 더 단축이 되겠죠. 왜? 심부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심부온도가 낮아지면 절대로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암 작용이 있다는 약약과 한약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강력한 항암제를 씁니다. 그런데 낫는 사람도 있고 잘 낫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항암제든 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자, 종양이 줄어드는 거 사실이 있죠. 근데 왜 줄어드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 입장에서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순간 피부 온도, 심부 온도 둘 다 동시에 내려가 버리죠. 자,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표면 장력은 강해지겠죠. 종기 종양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모공은 더 닫혀버리죠.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죠. 그 열은 또 다시 어디로 갈까요? 또 구멍이 많은 곳, 관절이 있는 곳, 마찰이 많은 곳, 옛날에 염증이 있는 곳으로 또 열이 쏠리게 될 경우는 다시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표면 장력은 약해져서 종기 종양은 더 발생할 수 있다.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로는 방사선요법이나 고주파 열치료법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전 종양 세포를,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근데 세포를 죽이는 거죠. 세포가 죽게 되면 그 세포 내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은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방사선 치료, 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세포를 죽여서 문제는 열을 가하는 순간 또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는 거죠. 죽어버리겠지만 그 부위의 피부 온도는 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피부 온도를 높이는 행위도 안 되겠고 세포가 죽는 순간 또 심부 온도도 낮아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은 눈에 보이는 효과는 좋겠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3대 치료 원칙에서 벗어나는 순간 종기 종양은 치료하기 어렵다라는 게 저희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사우나, 찜질방, 마사지도 피부 온도, 심부 온도 동시에 올라가죠. 뭐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종기 종양, 암 치료에 굉장히 좋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표면 장력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비타민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비타민요법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산화를 억제하는 겁니다. 자, 산화가 억제되는 순간 내 몸에서의 모든 물질의 분해가 억제되는 거죠. 어떤 물질이 분해가 억제될 경우에는 열 발생의 억제로 이루어집니다.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체적인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가 줄어들 때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는 항암 효과가 강력하겠죠. 하지만 심부 온도까지 내려가면 절대로 암을 치료할 수 없겠죠.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고 열 쏠리면 더 심해지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다양한 치료를 하고 있지만 종양이라든지 암이 잘 낫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이유들도 많지만 자,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자, 피부암 치료를 위한 4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 식이, 생활, 운동요법입니다. 저로서는 어떤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약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속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창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제, 자, 심부 온도를 높여주는 약제, 발한 해표지제, 자, 땀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약제인데, 자, 속의 온도가 올라갈 때는 모공이 열리는데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먼 쪽으로 열리게 되겠죠. 자, 열이 골고루 분산이 되게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을 강제적으로 끌어내리지 말고 열을 어느 한쪽으로 또 쏠리게 하지 말고 골고루 분산되다 보면 그 열 쏠림 부위의 피부 온도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표면 장력은 강해지겠죠?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니까 종기 종양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증 치료해줘야죠. 청열 해독제제를 써서 바로 염증을 치료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죠. 근데 내가 어떤 식사를 해야만 정확하게 또 심부 온도를 최적화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식이요법의 가장 기본은 소화가 잘 돼줘야 된다. 분해가 잘 돼줘야 된다. 흡수가 잘 돼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흡수가 잘 될 때 우리는
ATP라는 열 에너지가 잘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열이 발생해야 내 심부 온도가 최적화되는 거고, 심부 온도가 최적화돼 줘야만 모공에 열리고 닫히는 이 기능이 원활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식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될 음식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자, 이 강의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대략적으로만 이 네 가지 정도 기본적인 것만 지금 적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활요법.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내 몸속 온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시 집안의 온도는 따뜻하게, 옷은 좀 두텁게 입어야 되겠다. 또 지침을 하고 또 일어나는 그 시간도 좀 일정해 주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암이 있는 환자분들은 생활에 이 리듬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장거리 여행을 한다거나 너무 높은 산을 올라간다거나 하는 것도 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요법인데요. 운동은 반드시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은 심부온도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운동은 좀 너무나 어렵죠. 또 하루에 1시간 이상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꼭 좀 해서 몸을 더 따뜻하게 해주는 거 반드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모든 병은 낮보다는 저녁에 심해집니다. 왜? 그 이유는 오후 6시가 되면 심부온도가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낮보다는 저녁에 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피부암. 자, 왜 발생했죠? 자, 어떻게 치료해야죠?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피부암을 치료해 보신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피부암에 대해서 강의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